안전행정부가 지난 12일에 지방세 개편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2년에 걸쳐서 주민세 2배 인상, 그리고 2017년까지 자동차세 100% 인상, 그리고 전기와 수도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이 또 줄줄이 인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증세는 없다고 공언한 게 이제 박근혜 정부인데요. 조세 인상안에 이렇게 인상안이 속속 발표되자 지금 서민들의 불안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왜 인상을 해야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한흥식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하 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방세제 개편 방향의 어떤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요, 약 20년 이상 이제 세율이 조정되지 못했던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이제 이 정액분 지방세를 이 물가 상승 등 이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세율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즉, 이 주민세 같은 경우 이제 개인균 등분의 전국 평균 세율이 가구당 4,620원 수준으로서 어떻게 보면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할 정도로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균 등분도 자본금 1조 원이 넘는 이 대기업이 연간 50만 원만 부담할 정도로 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 주민세를 한 2배 정도 연차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세부담 수준이 높았던 일반 개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비영업용 승용차는 제외하고요. 버스, 화물, 택시 등 이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았던 이제 차량의 자동차세를 연차적으로 한 2배까지 인상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담배 소비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담배 소비세는 이제 지방이 능동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것은 아니고요. 복지부하고 이제 기재부가 이제 이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데 이에 연동되어서 지방세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담배 소비세가 조정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세 같은 경우 이제 이 비과세 감면 부분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을 좀 낮추어서 세수를 좀 더 한번 확보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주민세 4,620원은 주민세 평균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체 자치단체 평균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주민세는 좀 다르죠?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저 보면 2,000원에서 최고는 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지방세제 개편이 왜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고도 성장 과정에서 이제 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부동산 세제 이런 기간 세목의 수입이 증가가 아주 컸기 때문에 네. 이제 재정 수요 충당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뭐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부동산 시장이 특히 이제 이 침체를 겪으면서 세수 확보가 이제 부진한 실정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회복지 지출 수요는 폭증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세수 부족 사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세율 조정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세목에 대한 관심이 이번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주민세와 이제 버스, 화물, 택시 등에 대한 이제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등은 이제 세율이 일정 금액 형태로 표시되는 이제 정액분 지방세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세목은 이제 퍼센트 등 비율로 세율이 표시되는 소득세나 소비세 등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1만 원, 2만 원 등 세율이 이렇게 일정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은 네. 물가가 상승할 때 이 세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율 현실화를 통해서 이제 세수의 실질 가치를 확보하자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업용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에 이제 고가 사치품으로 네. 이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세금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네. 버스라든가 화물, 택시 이런 영업용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정액제이기 때문에요. 네. 물가 인상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럼 바꾸는 것이 어떤 그 버스, 화물, 택시에 대해서 누진적인 성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이번에 보면은요. 네. 정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마다 이제 종류별로 약간씩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뀌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 비율 구조는 그대로 갑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 세율을 약 2배 정도로 세율을 높인다.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보면은요, 이 비영업용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그 한 대당 평균 자동차세가 네네. 약 한 24만 원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뭐 버스, 택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금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배 정도 해서 6만 원 정도 이렇게 인상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지방세 인상안을 발표하자 이제 증세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증세다, 증세 아니다 이런 논란인데 네네. 증세로 일단 간 건데 증세로 정책을 전환한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예, 뭐 어떤 형태로든 이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정세가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세제 개편 같은 경우 이제 정세 자체가 핵심의 목표는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올려야 할 세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세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 부분을 회복하자는 차원의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측면으로 봐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더라도 이번 이제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가 이제 정세는 없다는 이제 대통령 공약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라고 이렇게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여지책이다. 네. 네.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증세다. 그럼 비정상의 정상화할 때 감세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지금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뭐 여기서 보면은 또 이제 그 비과세 감면 축소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그 뭐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예, 정세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과세 부분도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뭐 정부도 이렇게 솔직히 사정을 이야기하고 공론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목소리가 높아서요. 네. 왜 이렇게 하지 않는지 그 어떤 꼼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좀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사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이 뭐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복지 확대가 지금 뭐 급속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수요가 이제 급증하는 게 분명한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는 침체하고 그래서 세수 부족은 이제 뭐 뻔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정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세 논의를 본격화해서 이제 그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올려야 될지를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한가 아울러서 이번과 같은 이제 서민 정세 논란도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이제 파기해야 된다. 네. 뭐 그런 말씀인데요. 네, 네. 이번 개편을 통해서 확보된 세수는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이제 이 주민세, 자동차세, 뭐 담배 소비세 이런 경우는 네. 이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이 되지 않은 이제 일반 재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뭐 어디든지 지금 이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뭐 목적에 맞지 않게 전용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뭐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최근 이제 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지방비 부족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뭐 복지 지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복지와 안전 수요에 우선 쓰인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다른 곳에 이게 전용될 수 있는 경우 그러면은 세금 낸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속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뭐 국민들이 이제 그 자치단체의 그 살림살이에 대해서 뭐 감시 감독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죠. 계속. 네. 관심을 갖고. 감시 감독의 문제를 지금부터 해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지방 재정이 좀 상당히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네. 자치단체의 어떤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제 지방 교부세를 자치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방 교부세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지방 교부세율이 어느 정도 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현재 그 지방 교부세율은 내국세의 19.24% 수준인데요. 예. 이를 통해서 약 한 지금 35조 7천억 정도의 지방 세입이 확보되는데 실제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뭐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살림살이도 있기 때문에 인상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어떤 수준으로 이것이 지금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지금 뭐 복지재정 확대 때문에 지방 재원 부족분이 지금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부분을 뭐 내년에만 하더라도 약 한 뭐 2.8조 원 정도로 예상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뭐 이번 세제 개편 효과가 1.4조 원 뭐 이렇게 뭐 예상을 하지만은 그게 나타나더라도 부족분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최소한 약 1%포인트 이상의 이제 그 지방교부세율 인상 요인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20년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이제 8대2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단계적으로 이제 6대4까지 좀 올려서 네. 지방 재정의 어떤 자율성과 건전성 확보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가요? 네, 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재정이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 같은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종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제 부분들을 중앙정부 종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교부세와 같은 이런 의존 재원보다는 네. 지방세와 같은 이제 자체세의 비중을 늘려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그 살림살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 네. 뭐 교부세율 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금은 올라가는데 혜택은 좀 다운되는 게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인터넷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의 지방세 인상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한흥식 연구위원이었습니다.